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력한 가을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내일 오후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아시아 영화계 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시민들과 국내외 유명 배우, 감독들의 축하 속에 개막했습니다. 영화제 정상화, 화합의 목소리와 함께 지난해보다 늘어난 300편이 넘는 영화들이 초청됐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다이빙벨 사태 이후 그 위상이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전성기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람객의 증가뿐만 아니라 예산의 독립성도 확보하는 등 비프 조직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상남도가 기업의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연례 행사였던 기업체 대상 투자 유치 설명회도 관행에서 탈피하면서 투자 협약의 내실을 다지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은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어젯밤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지겠고 내일까지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해안가에는 최고 30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비가 내리다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날씨는 정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태풍의 영향으로 어젯밤부터 비가 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바람은 그다지 강하지 않은 상태지만 차차 바람이 거세지겠습니다. 태풍은 어제보다 세력이 조금 약해진 상태로 현재 초속 32m의 속도로 오키나와 인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제주도를 지나 오후 3시쯤 부산 남동쪽 약 20km 인근 해상까지 바짝 다가서겠는데요. 태풍의 이동 속도에 따라 부산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어서 태풍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고요. 이후 일요일에는 태풍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이 많겠습니다. 오늘 오후 부산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지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태풍특보도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80에서 최고 150mm, 해안과 산간 지역에서는 최고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 22도, 양산 23도, 창원은 21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아 서늘하겠습니다. 해상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남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최고 7m의 매우 거센 물결이 일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풍랑특보가 확대 강화되겠고요. 특히 해안 지역에서는 폭풍 해일의 가능성과 함께 내일부터 바닷물의 높이까지 높아서 침수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흐리고 비가 오다 오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에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차차 맑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강력한 가을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부산은 내일 오후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윤파랑 기자입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어선들은 일찌감치 육지로 피항했습니다. 벌써 바다에는 평소보다 훨씬 큰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기상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기상 상황이 악화된다 하면 저희들이 해수욕장 인력을 배치해서 백사장 내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는 일본 오키나와 앞바다에서 제주 서귀포 부근으로 이동 중입니다. 내일 아침 제주가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 오후에는 부산 남남서쪽 30km 부근 해상에 가장 가까이 접근합니다. 독도 앞바다를 통해 빠져나갈 때까지 내일 하루가 최대 고비입니다. 부산에는 최고 30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초속 30m의 강풍이 불겠다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강도가 좀 약해지더라도 매우 근접해서 지나기 때문에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또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예정된 지역 축제는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야외 행사는 실내로 옮겨졌고 해운대 해수욕장에 설치됐던 비프 빌리지는 철거됐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빠르게 북상하는 25호 태풍 콩레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시가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부산시는 태풍이 내일부터 부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각종 행사에 대한 연기 조치와 함께 5개 광고물에 대한 안전 조치와 시설물 안전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강풍과 집중호우, 월파나 헤이레이한 시설 붕괴와 침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장과 해안지역, 반지하주택, 농축수산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배수펌프장에 대한 사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23회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안전 관련 특별 조치를 실시하고 태풍의 이동 경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영화계 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시민과 국내외 유명 배우, 감독들의 축하 속에 개막했습니다. 영화제 정상화, 화합의 목소리와 함께 지난해보다 늘어난 300편이 넘는 영화들이 초청됐습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국내외 정상급 배우와 감독들이 짙게 깔린 레드카펫 위를 수놓습니다. 관객들에게 보내는 미소 속에는 자신감과 결의까지 엿보입니다. 배우 김남길과 한지민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에는 200명이 넘는 영화계 인사와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카데미상을 휩쓴 음악가 사카모토 류이치가 피아노 선율로 개막을 축하했고, 영화인들은 영화제 탄압이라는 불명예를 씻어내고 새로운 제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소원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개 나라 323편의 영화가 초청돼 해운대구 일대 31개 스크린에서 상영됩니다. 개막작으로 다큐멘터리로 두각을 나타냈던 윤재호 감독의 첫 장편극 뷰티풀 데이즈가 늦은 밤을 장식했습니다. 비극적인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자신만의 최선의 방식으로 담담하게 삶을 살아가는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주목받는 화제작 갈라 프레젠테이션에는 배우 박해일, 문소리 주연의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와 홍콩 영화 초연, 일본의 킬링이 배치됐습니다. 올해는 패왕별이 등 영화사에 족적을 남긴 걸작을 보여주는 부산 클래식이 신설됐습니다. 영화제 시작점인 중구 일대에서도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배치돼 볼거리, 즐길거리 모두 늘었다는 평가입니다. 화합과 정상화를 다짐하며 첫 발을 내디딘 이번 영화제는 폐막작 연문회전을 마지막으로 오는 13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다이빙벨 사태 이후 그 위상이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전성기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람객의 증가뿐 아니라 예산의 독립성도 확보하는 등 비프 조직위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만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이빙벨 사태 이후 추락한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을 보여주는 지표는 관람객 수입니다. 영화제 전성기 시절의 관람객 수는 2012년 22만 1천여 명, 2013년 21만 7천여 명, 2014년과 2015년에는 23만 명에 육박했었지만 사태가 검찰 고발과 영화제 보이콧으로 번지면서 2016년에는 그 수가 16만 명 선으로 뚝 떨어졌고 지난해에도 19만 명 선에 그쳤습니다. 비프 조직위는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올해를 영화제 정상화의 원년으로 선언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갖고 좀 더 우리 국제자문위원단과 협의해서 새로운 위상에 걸맞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전성기의 위상을 회복하기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출범 23년이 지나도록 지원금과 기부금 없이는 영화제를 개최할 수 없는 구조부터가 문제입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예산 114억 원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이 71억 원, 기업체 협찬과 기부금이 26억 원, 자체 수입이라곤 입장료 수입 7억 원과 마켓 수입 4억 원 정도가 고작입니다. 실제로 다이빙벨 사태 직후 영화제의 기업 협찬금이 30%나 줄면서 일부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정부 지자체와 영화제 조직위 사이의 갈등이 재현될 경우 언제라도 제2의 다이빙벨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영화제 애초에 문정수 시장님과 오거돈 시장님이 동시에 저희들에게 선물해 주셨던 게 바로 8.12 원칙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지키신다고 했으니 그걸 믿고요. 지역 정권의 교체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최고 영화제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대중의 신뢰 회복과 예산의 자립성 확보 등 영화제 조직위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23회 부산국제영화제가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국내외 유명 배우와 감독들의 무대 인사, 그리고 각종 세미나들이 마련돼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태풍 소식에 야외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행사 일정이 줄줄이 변경됐습니다. 배범호 기자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화려한 막을 올리고 오늘부터 본격 일정에 들어갑니다. 오늘과 주말 휴일 동안에는 감독과 배우들이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북상 중인 태풍 콩레이가 부산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되면서 야외 행사들은 실내로 장소를 옮겨 진행됩니다. 개막작인 영화 뷰티풀 데이지의 윤재호 감독과 이나영, 장동윤 등 주연 배우들은 당초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영화의 전당으로 장소를 옮겨 시민, 관객들을 만납니다. 출연진과 대화를 나누며 영화 촬영 뒷얘기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은 영화 막다른 골목의 추억을 시작으로 20여 개 영화 출연진들의 무대 인사가 이어집니다. 중구 중앙동 일대에 마련된 행사들도 태풍 영향으로 야외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오늘 저녁 예정돼 있던 40계단에서의 커뮤니티 비프 론칭 행사는 날씨 상황에 따라 장소를 실내로 옮길 예정이며 내일 예정된 야외 골목 파티 역시 중앙동 모퉁이 극장에서 개최됩니다. 국내외 영화 산업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아시아 필름 마켓도 내일부터 백스코에서 나흘 일정으로 들어갑니다. 올해는 가상현실 VR 기술과 영화, 웹툰의 영상화 등 영화계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장도 마련됩니다. MBC 뉴스 배범호입니다. 경상남도가 기업의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연례 행사였던 기업체 대상 투자 유치 설명회도 관행에서 탈피하면서 투자 협약의 내실을 다지기로 했습니다. 서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 투자 유치 설명회는 연례 행사입니다. 지난 2016년에는 8천억 원대, 지난해에는 9천억 원대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경상남도는 홍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협약 체결 이후 투자 인센티브로 보조금이 지급된 기업체 투자 규모는 지난해 7개 업체 937억 원, 올해는 상반기 3개 업체 170억 원, 하반기까지 합치면 492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기업체 투자가 빠졌고 협약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큽니다. 때문에 올해 투자 유치 설명회는 관행을 깼습니다. 기업체 대표 300여 명 앞에서 투자 유치 프리젠테이션을 한 사람은 과거처럼 도청 실무 책임자가 아닌 김경수 경남지사였습니다. 이 위기에 투자하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만이 저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에서 여러분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지원 제도를 도지사가 직접 약속하면서 기업의 신뢰를 얻겠다는 겁니다. 나아가 기업들의 실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행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모색하는 패널 토의를 현장에서 진행해 기업체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1월 달부터는 저희들도 인하가 들어가게 되는데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과 기업체 임직원들이 SNS로 소통하는 해피 모니터 운영도 올해 달라진 모습입니다. 투자 확약을 체결한 기업은 경남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거둔 투자 협약 규모는 지난해의 3.5배인 3조 988억 원. 경상남도가 달라진 접근법으로 협약을 실질적인 투자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구서 나들목 인근에서 통근버스와 승용차 5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 등에 따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기장군 명내 일반산업단지의 한 가구 공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공장을 모두 태우고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인근 식품창고와 물류센터 등 3개 업체로 번지면서 피해가 확산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재산 피해와 함께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한화이글스에 7대2로 승리하면서 5위 추격에 고비를 당겼습니다. 롯데는 어제 대전에서 열린 경기에서 3회와 5회 이대호와 손아섭의 홈런으로 4대0으로 앞서 나갔고 8회 민병헌의 솔로포로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날 선발 등판한 레일리는 7이닝 3피안타 11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7위 롯데는 어제 승리로 5위 기아와의 승차를 2.5점으로 유지했습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남해안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식장에도 비상령이 내려졌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양식장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하고 산소 공급 장치와 비상발전기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태풍이 소멸되더라도 수질 오염에 따른 2차 질병이 예상되고 있어 깨끗한 물 공급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첫 수기 민주주의 시도로 관심을 끈 중앙버스 전용차로 BRT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부터 이틀간 동래구 호텔 농심에서 중앙버스 전용차로 사업 추진을 위한 공론화 학습과 수기 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BRT 정책 결정을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지난 8월 출범 후 한 달간 공론화 설계와 여론조사를 벌였고 150명으로 시민 참여단을 구성했습니다. 시민 참여단은 공사 재개와 중단 입장을 밝힌 전문가 발표를 듣고 토론을 거쳐 의견을 취합한 뒤 오는 10일 최종 결론을 부산시에 전달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 해양과학 조사선인 이사부호가 매달 고장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사부호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5차례 고장을 일으키는 등 지난 2016년 11월 첫 출항을 시작한 뒤 모두 18차례 고장이 났습니다. 특히 3차원 초음파와 표층 음속 센서 등 해양 관측 장비에서 10차례 고장이 났지만 보증 수리 기간은 1년에 불과해 2억 원의 수리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부호는 지난 2010년부터 16년까지 1,066억이 투입돼 건조됐으며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태풍의 영향으로 어젯밤부터 비가 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바람은 그다지 강하지 않은 상태지만 차차 바람이 거세지겠습니다. 태풍은 어제보다 세력이 조금 약해진 상태로 현재 초속 32m의 속도로 오키나와 인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제주도를 지나 오후 3시쯤 부산 남동쪽 약 20km 인근 해상까지 바짝 다가서겠는데요. 태풍의 이동 속도에 따라 부산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어서 태풍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고요. 이후 일요일에는 태풍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이 많겠습니다. 오늘 오후 부산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지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태풍특보도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80에서 최고 150mm, 해안과 산간 지역에서는 최고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 22도, 양산 23도, 창원은 21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아 서늘하겠습니다. 해상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남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최고 7m의 매우 거센 물결이 일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풍랑특보가 확대 강화되겠고요. 특히 해안 지역에서는 폭풍 해일의 가능성과 함께 내일부터 바닷물의 높이까지 높아서 침수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흐리고 비가 오다 오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에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차차 맑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 뉴스입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